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86번째 시간으로 구인사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사. 지난 8월 초순이었다. 휴가를 냈다. 본래 휴가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홀로 휴가를 보내게 되었다. 큰아들은 이미 필리핀을 다녀온 후였고 작은아들은 친구들끼리 가는 계획이었으니 달리 도리가 없었다. 집사람은 연수기간 중에 외국까지 다녀온 터라 휴가의 휴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홀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 집사람을 출근시킨 후 곧바로 고속도로로 접어들어 냅다 달렸다. 단양군청을 목적지로 삼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는 차를 몰고 갔다. 실록의 프로그램은 날로 되어가고 있었고 무더위는 유난히 더운 날씨였다. 한 줄기 빛 같은 소나기가 절실했다. 거리상으로는 200km 남짓이었다. 소요시간도 거의 2시간 반이었다. 충북지역이었고 생소하고 낯선 고장이었다. 단양 발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으나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 예전 연수원 근무 시절 한 직원이 승진해서 발령받은 곳이 단양이었던 것만이 유일한 인연이었다. 인근에 소재한 곳이 제천이긴 했다. 2시간여를 달려 그곳에 도착을 했다. 다음 목적지로 설정한 곳이 구인사였다. 단양에서 또다시 한참을 더 가야 하는 곳이 구인사였다. 35km쯤 되었다. 점심도 굶은 채 계속 더 전진해 보기로 했다. 단양 읍내를 지나가는 곳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도도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렀다. 강변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더니 곧 구인사로 이정표가 나왔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걸어서 올라갔다. 입구쯤에 특이하게도 버스터미널도 나왔다. 수시로 봉고차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도들을 실어서 날랐다. 구인사는 유서 깊은 절이었다. 천태종의 총본산이었다. 많은 휘하 사찰을 거느리고 있었다. 최고위 건물에는 상월조사를 모시고 있었다. 천태종의 맥을 다시 이었고 1966년에 구인사를 세웠던 인물이었다. 10,000명이 들어가는 법당도 있었고 주경야선의 기치 아래 낮에는 스님들이 농사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아주 가파른 언덕길 양쪽으로 법당들이 절비해 있었다. 매니 법당에 올라가는 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었다. 우리나라 사찰의 3대 정단이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이었다. 아무튼 한참을 올라갔어야 겨우 최정상에 있는 법당에 당도할 수 있었다. 신도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관측되었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보살님들이었다. 사인도 몇 장 찍고 간혹가다 셀카도 찍으면서 그곳을 돌아다녔다. 가파른 지형이라 오르내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듯했다. 상월조사는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애였는데 65세의 열반에 드셨다고 했다. 다비식을 한 것도 아니고 석곽에 매장을 해서 묻혔다고 했다. 절구여공을 다 마치고 내려와 식사할 만한 옷을 찾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일단 길거리에서 파는 복숭아를 한 박스 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한강을 따라서 내려오던 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다행히 차속이 있기에 비는 피할 수 있었다. 한참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도담산봉이었다. 단양 발경 중의 하나였다. 단양 발경은 하서남, 중서남, 상서남, 사이남, 구담봉, 옥순봉, 도담산봉 성문이다. 조선 초기 산봉 정도전이 이곳에 와서 풍류를 즐겼다. 그는 호를 이곳 도담산봉의 산봉을 따다가 거의 호로 삼았다. 가장 가운데 우등 솟은 봉우리가 장군봉이라고 한다. 좌측은 첩봉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처봉이라고 한다.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본 남편을 미워하는 본체의 형상을 하고 있단다. 단양군수를 지낸 타계 선생은 도담산봉에서 시를 한 수 읊었단다.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 서경의 도담산봉에는 저녁놀이 드리웠네. 별빛 달빛 아래에 금빛 파도 어울지더라. 태계 선생은 이곳에서 군수로 재임하기도 했고 형님이 도관찰사가 되시자 단양 군수를 부임한 지 9개월 만에 풍기군수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한 이후 뒤항과의 연정이 싹튼 곳이기도 했다.
두양은 태계 선생에게 매화를 보냈고 태계 선생은 마지막 유언까지 매화에 물을 주라고 했을 정도로 매화를 지극히 아꼈다. 두양은 태계 선생이 풍국연수로 떠난 이후 21년 동안 구단봉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의 부고를 듣자 나흘을 걸어서 안동까지 가서 문상을 하고 단양으로 돌아와 남한강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두양의 무덤도 매몰되었는데 용케도 태계의 후손들이 나서서 두양의 무덤을 새롭게 만들고 그 넋을 기리게 했단다. 도담 삼봉에 도착하니 어느새 소나기는 그쳤고 무더운 햇빛만 내리쬐고 있었다. 일단 근처 음식점에 들어갔다. 그곳은 막국수집이었다. 그곳에서 막국수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여기저기 둘러봤을 텐데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로에 올랐다. 다음에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곳을 방문해서 제대로 단양 팔경을 섭렵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별다른 사전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단양으로 와서 급하게 관광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구인사와 도담산봉을 둘러보면서 옛 조상들의 풍류와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평생을 정인을 그리며 그리워하며 그의 안위를 빌었던 두양학에서 여인의 정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요즘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깊은 정절과 정인을 향한 갈구가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구인사에서의 뜻깊은 하루 휴가를 보내며 언제 이곳을 또다시 밟을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튼 세상은 참으로 넓고 가야 할 곳은 많아 보인다. 항상 새롭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활력으로 재충전시켜지는 여행은 삶의 윤활유요 충전제로서 일상생활에 엔돌핀을 쏟게 만드는 것이리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